비가 내리는 밤 도심 외곽의 폐창고에는 사람의 기척이 거의 없다. 그러나 창고 안에서는 이미 거래가 시작되고 있다. 검은 가방들이 바닥에 내려지고 손전등 불빛이 잠깐씩 비닐 포장을 훑는다. 이곳은 수차례 장소를 바꿔가며 이어진 거래의 마지막 지점이다. 멀지 않은 곳에서 김성원은 숨을 고른다. 그는 이 현장을 위해 몇 달을 기다렸다. 정보는 정확했고 동선은 틀리지 않았다. 작전은 이미 머릿속에서 끝난 상태다. 실패할 이유가 없다. 신호와 동시에 어둠이 찢어진다. 사이렌이 울리고 창고 문이 강제로 열리며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조직원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엎드린다. 몇 초 만에 수갑이 채워지고 현장은 완전히 장악된다. 거래는 실패했고 작전은 성공이다. 김성원은 현장을 천천히 훑는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 체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자리에 있었는지다. 그는 체포된 인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한다. 대부분은 예상했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창고 구석, 그 목록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서 있다. 정장 차림의 남자. 수갑도 저항도 없다.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다. 김성원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 기억이 아니라 본능이 먼저 반응한다. 그는 검사 김경호다. 마약 사건을 기소해왔고 수차례 언론에 등장했던 인물. 법의 상징처럼 소비되던 얼굴이다. 그런 그가 마약 거래 현장 한가운데 서 있다. 김성원은 이 장면이 기록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한다. 누군가는 이 순간을 사고처럼, 예외처럼, 혹은 아예 없던 일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나 김성원에게 이 장면은 이미 하나의 확정이다. 이 체포는 끝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이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 사이렌 소리가 다시 커진다. 현장은 정리되고 작전은 성공으로 보고될 준비를 한다. 하지만 김성원은 알고 있다. 오늘 밤 체포된 것은 범죄자들이 아니라 질문 하나라는 사실을. 체포가 끝난 뒤 현장은 빠르게 정리된다. 조직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분리되고 증거는 표준 절차에 따라 봉인된다. 모든 과정이 매뉴얼대로 흘러간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김경호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실에 앉는다. 수갑도 없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다. 조사실의 불빛은 차갑지만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안정적이다. 그는 이 공간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인다. 김성호는 마주 앉지 않는다. 일부러 한 박자 늦게 측면에서 김경호를 바라본다. 질문보다 중요한 건 반응이다. 김경호는 질문이 나오기 전부터 어떤 질문이 올지 알고 있는 표정이다. 김경호는 자신이 현장에 있던 이유를 정보 확인이라고 말한다. 내부 제보의 신뢰도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는 설명이다. 합리적이고 그럴듯하며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 설명에는 공식 협조 기록도 사전 보고도 없다. 김성원은 그 공백을 놓치지 않는다. 그는 김경호가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조사실의 균형은 서서히 깨진다. 김경호는 침착함을 유지하지만 질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한다. 조사실 밖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된다. 상부에서는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성과는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불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김경호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보고서에서 빠진다. 김성원은 그 과정을 지켜본다. 이 조사에는 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안다. 필요한 건 침묵이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김경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뜬다. 김성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한다. 이 사건은 범죄 수사가 아니라 누가 질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김성원은 그 시험에서 탈락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공식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된다. 보고는 이미 끝난 사건처럼 처리된다. 체포 인원, 압수 물품, 작전 성공률. 모든 수치는 깔끔하다. 너무 깔끔하다. 김성원은 최종 보고서를 확인하다가 멈춘다. 현장 상황 요약에서 특정 문장이 빠져 있다. 참고인 김경호 현장 확인. 그 문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삭제돼 있다. 김성원은 상급자를 찾아간다. 질문은 짧고 단순하다. 이 부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상급자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한다. 누락 아니야.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결론이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다는 신호다. 잠시 후 김성원은 회의실로 호출된다. 회의의 명분은 작전 성공에 대한 공유다. 형식적인 박수와 축하가 오간다. 그러나 대화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확대 해석에 대한 경계로 옮겨간다. 성과는 성과로 남겨야지.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 이 말들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지만 분명 김성원을 향해 있다. 선은 그어졌고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다. 회의가 끝난 뒤 김성원은 비공식적인 조언을 받는다. 이번 거는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 괜히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말. 조언의 형태를 한 경고다. 같은 시간 김경호는 아무 제약 없이 청사를 떠난다. 그의 출입 기록은 정리되고 통화 내역은 보존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치 그가 애초에 이 사건과 무관했던 것처럼. 김성원은 그 흐름을 전부 목격한다. 누군가는 사건을 덮지 않는다. 그저 사건이 자라지 못하게 막을 뿐이다. 그날 밤 김성원은 보고서 파일을 닫지 않는다. 대신 개인 노트에 한 줄을 적는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순간 그는 알고 있다. 이 선택이 자신을 고립시킬 것이라는 걸. 그러나 질문을 멈추는 순간 형사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니라는 것도. 김성원은 공식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난다. 겉으로는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행동하고 브리핑에서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그러나 퇴근 후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는다. 이번엔 전산망이 아니라 오래된 종이 기록이다. 디지털로는 남기지 않았던 것들이 종이에는 남아있다. 그는 김경호가 관여했던 과거 마약 사건들을 하나씩 꺼내놓는다. 연도도 지역도 조직도 다르다. 그러나 결말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중간 책임자는 처벌되고 윗선은 언제나 사라진다. 판결문은 깔끔하고 기소 이유는 합리적이다. 너무 합리적이다. 김성원은 사건들을 나란히 놓고 본다. 체포 시점, 압수 규모, 공판 전후의 흐름. 공통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하기 직전의 사건은 축소되거나 병합된다. 마치 누군가 결과를 미리 알고 움직인 것처럼. 수사와 기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는 기록의 주변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을 발견한다.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다. 단순히 관련자로 스쳐 지나가는 이름. 김대로. 공식 기록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사건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김대로의 옆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 양성진. 그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연락을 하고 사람을 보내고 정리를 맡는다. 김성원은 이들이 범죄자라기보다 관리자라는 느낌을 받는다. 범죄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가 어떻게 끝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 김성원은 처음으로 이 수사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한다.
이건 조직 하나를 잡는 일이 아니다. 이건 오래된 구조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는 종이 기록을 덮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 준비를 한다. 이 순간부터 그의 수사는 비공식이 되고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진다. 김성원은 노트 맨 뒤에 이름 하나를 적는다. 김대로. 그리고 그 아래 짧게 덧붙인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는 자. 이 한 줄로 사건의 윤곽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김성원은 김대로라는 이름을 더 이상 기록에서 찾지 않는다. 기록은 의도적으로 비어 있고 흔적은 모두 정리돼 있다. 대신 그는 김대로의 사람을 쫓는다. 조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을 관리하는 자들이다. 그 끝에서 다시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양성진. 체포 이력도 기소 기록도 없다. 그러나 주요 사건 직전과 직후마다 그의 동선은 어김없이 겹친다. 김성원은 양성진을 직접 미행한다. 그는 조직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거래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물건을 만지지도 않는다. 대신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하고 자리를 비운다. 그가 떠난 자리에서는 항상 판이 정리돼 있다. 양성진은 폭력보다 계산에 능하다. 위협 대신 약속을 쓰고 충돌 대신 타협을 만든다. 필요할 땐 법의 언어를 흉내낸다. 김성원은 그가 범죄자라기보다 운영자라는 확신을 갖는다. 같은 시각 김경호는 비공식적인 연락을 받는다. 짧은 통화, 단 한 문장.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그 말의 주어는 김성원이다. 김경호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낀다. 김성원의 수사가 자신이 알고 있던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직감한다. 그는 김대로에게 연락하지만 직접적인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대신 양성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김성원은 미행 중 한순간 시선을 느낀다. 쫓는 입장에서 쫓기는 입장으로 바뀌는 짧은 공백. 그는 깨닫는다. 이제 자신은 구조를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 안에 들어온 변수라는 것을. 그날 밤 김성원은 처음으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잔다. 수사가 개인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침범은 되돌릴 수 없다. 이 순간 사건은 명확해진다. 김대로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판은 이미 김성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김성원의 수사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다. 내부 전산망 접근 권한이 하나씩 사라진다. 사건 자료 요청은 반려되고 협조 요청에는 답이 없다. 공식적인 이유는 없지만 결과는 분명하다. 그는 조직에서 밀려나고 있다. 상급자는 김성원을 따로 부르지 않는다. 대신 주변이 비워진다. 함께 움직이던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팀으로 흩어진다. 누구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않지만 아무도 그의 수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김성원은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 격리라는 걸 안다. 문제를 만든 사람을 조용히 분리하는 방식. 소리도 기록도 남지 않는다. 단지 혼자 남게 될 뿐이다. 같은 시각 외부에서도 압박이 시작된다. 김성원의 과거 수사들이 하나씩 들춰진다. 사소한 절차 위반, 애매한 판단. 모두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이다. 경고는 협박보다 효과적이다. 양성진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김성원의 주변을 건드린다. 정보원은 연락을 끊고 잠재적 증인은 말을 바꾼다. 하룻밤 사이 김성원의 수사는 공백이 된다. 김성원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여기서 멈추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다. 이 사건은 성공적인 단속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계속 가면 그는 혼자가 된다. 완전히.
김성호는 망설이지 않는다. 이 수사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됐다. 그는 조직의 보호 없이 움직일 준비를 한다. 공식 수사가 아닌 개인의 싸움이다. 그날 밤 김성호는 휴대전화를 바꾼다. 연락처를 지우고 기록을 정리한다. 누군가 그를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는다. 이 신의 끝에서 김성호는 분명히 안다. 이제 자신이 쫓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힘 그 자체라는 것을. 김경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다. 불은 켜져 있지만 커튼은 닫혀 있다. 서류 위에는 과거 그가 기소했던 마약 사건 기록들이 펼쳐져 있다. 하나하나가 성공적인 실적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 미완의 사건이었다. 그는 처음을 떠올린다. 더 큰 조직을 잡기 위해 한 번쯤은 눈을 감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순간. 그 선택은 단 한 번이었지만 그 이후 선택은 늘 쉬워졌다. 김경호는 김대로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위협도 협박도 없었다. 김대로는 그저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범죄를 줄이는 것이 정의인지 범죄를 없애는 것이 정의인지 묻지도 않았다. 그날 이후 김경호는 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어디까지 수사가 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는 법을 어기지 않았고 단지 법이 닿지 않는 지점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김성원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균형이 흔들린다. 김성원은 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선을 알고도 넘는 사람이다. 김경호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는 걸 안다. 김경호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짧은 메시지 하나. 정리가 필요합니다. 발신자는 양성진이다. 김경호는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 그 대신 처음으로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질서였는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침묵이었는지. 그는 문득 깨닫는다. 김성원을 막으려는 이유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공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라는 것을. 김경호는 서류를 덮지 않는다. 대신 한 장을 따로 꺼낸다. 그리고 그 위에 조용히 날짜를 적는다. 오늘. 이 순간 김경호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전과는 다른 쪽에 서 있다. 김성원은 결정적인 거래 기록을 손에 넣는다. 김대로가 직접 개입한 정황, 자금 흐름, 그리고 수사가 멈춘 지점까지 모두 연결된 자료다. 이 증거는 판을 뒤집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를 노출시킨다. 김성호는 이것이 미끼라는 걸 안다. 그러나 미끼가 아니면 끝낼 방법도 없다. 같은 시간 양성진은 조용히 움직인다. 사람을 모으지도 않고 명령을 내리지도 않는다. 단지 장소 하나를 흘린다. 도심 외곽의 폐창고. 모든 것이 시작됐던 것과 닮은 장소다. 김성원은 함정임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향한다. 지원 요청은 하지 않는다. 공식 채널은 이미 닫혀 있다. 이번엔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싸움이다. 그는 이 판을 혼자 끝낼 생각이다. 김경호 역시 같은 장소로 이동한다. 그는 누군가의 호출을 받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한 이동이다. 침묵을 유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처음으로 반대 방향을 택한다. 폐창고로 향하는 두 사람의 길은 다르다. 목적도 이유도 다르다. 그러나 도착지는 같다. 그곳에는 정리되지 않은 판이 기다리고 있다. 양성진은 이 모든 흐름을 알고 있다. 김성원이 올 것을 알고 있고 김경호가 따라올 가능성도 계산에 넣는다. 그에게 이 장소는 거래가 아니라 정리의 공간이다. 김성원은 차에서 내리며 직감한다. 이곳에서 누군가는 끝을 봐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창고 안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김성원은 이 침묵이 마지막 경고라는 걸 안다. 이 순간 모든 인물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다. 사건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가 된다. 폐창고 안의 정적은 오래가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울린다. 양성진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손에는 총이 있지만 서두르지 않는다. 이곳에서 벌어질 일은 이미 계산 끝에 있다. 김성호는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이 장면이 기록으로 남지 않을 것임을 안다. 여기서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다. 그가 가진 증거는 이미 외부로 전달된 상태다. 총성이 울린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김성호는 부상을 입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그 사이 김경호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김경호는 준비해온 녹음을 켠다. 자신이 어떻게 판에 들어왔는지, 어디까지 눈을 감았는지, 그리고 누가 그 균형을 관리해 왔는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양성진은 상황이 틀어졌음을 감지한다. 폭력으로 덮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누군가 호출한 것이 아니라 판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김대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이 공간에 분명히 존재한다. 이 폭발은 한 사람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파열이다. 총성 이후의 침묵 속에서 김성호는 숨을 고른다. 이 싸움은 승리가 아니라는 걸 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변화는 시작됐다. 사건은 빠르게 세상에 퍼진다. 그러나 모든 진실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언론은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조직은 가능한 선에서만 정리한다. 구조는 무너지지 않고 금이 간다. 김경호는 검찰을 떠난다. 그의 증언은 기록으로 남지만 모든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 그는 처벌보다 침묵에 가까운 결말을 맞는다. 그러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김성호는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 오히려 조직 내부에서 고립된다.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전과 같은 형사이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양성진은 사라진다. 체포도 사망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부재는 이 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김대로는 결국 기소된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침묵한다. 도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사건은 곧 다른 뉴스로 덮인다. 사람들은 잊는다. 그러나 구조는 기억한다. 그리고 그 구조는 여전히 작동 중이다. 마지막 장면, 김성호는 또 다른 현장 앞에 서 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걸음을 옮긴다. 이번엔 눈을 감지 않는다. 체포는 끝이었다. 진실은 그때부터 시작됐다.